네, 류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류희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울산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25년쯤 뒤에 울산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보죠. 자, 25년 뒤에 울산 인구가 100만 명이 무너진다. 이 전망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최근에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죠. 예,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통계청에서 이제 인구 추계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예, 이거를 예.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네. 이제 인구 추계라는 거는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만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인구수를 세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 통계를 만드는 예, 예. 거예요. 이거는 인구의 자연 증가나 아니면 감소 또 아니면은 이사를 다니거나 한다는 사회적 이동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네. 장기적으로 앞으로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되고 연령별로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인구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도 달라질 거고 네. 아니면 인구 정책을 펴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예측이 필요해서 네. 이게 이제 2017년에 기준으로 만들었던 자료가 최신이라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30년 정도 추계를 보는데 그 2017년 기준으로 추계를 해서 2047년까지의 예상 인구가 나온 자료예요. 예. 근데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2044년이 되면 네네.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2044년이면 네.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네. 예측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울산 인구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런 뭐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게 2017년 당시에 예상을 했던 인구기 때문에 지금과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구수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 그대로 예상을 해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2017년 당시에 추계 인구가 115만 8천 명대였는데 네. 그 이후로 늘어나는 거 없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 2019년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8월 기준으로 현재 인구가 115만 200명 정도라서 네. 거의 지금 115만 명 턱걸이로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계속 줄어들어서 2030년이 되면 109만 8천 명대로 이때 110만 명 선이 1차로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14년이 지난 2044년이 되면 99만 8,700명대로 이때 100만 명 선이 무너지는 거죠. 예, 예. 앞에서 제가 이게 30년 추계라서 2047년까지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47년이 되면 울산의 예상 인구는 96만 7천 명대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인구 100만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옛날에 1997년에 광역시 승격 당시에도 물론 인구 100만이 돼야 광역시가 된다라는 조건이 명시적으로는 네, 없지만 네,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그렇죠. 내세웠던 것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네. 그리고 이 도시가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다라는 최소한의 상징성이 있는 숫자기도 한데 네. 이게 무너지는 날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은 알았다. 겁니다. 네. 그 앞으로 약 10년 후인 2030년이면 네. 109만 명 그죠? 그러니까 110만 명 선이 이제 무너진다. 10년 네. 후에. 네. 그런 얘기고 이제 25년 후 그러니까 2047년이면 96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빨리 네.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감소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추계 그 통계를 보면 지금 인구가 115만 8천 명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거기서 11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6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걸린 기간이 13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13년 동안 6만 명이 줄어드는데 거기서부터 다음 13년 정도까지는 10만 명이 줄어들어요. 예. 같은 기간에 줄어드는 인구수가 확확 늘어나는 그러네요. 거죠. 제가 아까 2044년에 100만 명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1년에 1만 명보다는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예, 한 예. 8천에서 9천 명씩 줄어드는데 이 2044년부터는 매년 한 1만 명씩은 감소하는 거로 나옵니다. 매년 10,000명 정도. 네. 그래서 2044년이면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네. 참 뭐 이게 기쁜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만은. 네.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거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예. 전국 어디 가보나 다 저출생이나 고령화 또 인구 감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계청의 추계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 중에 앞으로 조금이라도 인구가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6개밖에 없습니다. 예, 예. 11곳은 줄어들고요. 늘어나는 6개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 같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대부분 다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생이나 고령화 때문에 이제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고 예.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연 감소가 진행되는 건 또 당연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의 특성이 있다면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이동도 반영이 되거든요. 아, 이 예. 추계에서. 그러니까 특히 2017년에 통계를 작성하던 당시에 울산 지역 조선업 불경기가 굉장히 심한 시점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구의 사회적 유출이 많을 거다. 이런 예측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소, 뭐 저출생 고령화 또 이렇게 그 경제적인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 앞에서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얘기를 물론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울산도 고령화 속도가 이제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이번 예측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 실제로도 젊은 층의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예. 노년층은 급증하는 거로 추계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인구를 연령대별로 분류할 때 한 살 단위로 이렇게 다 타이트하게 분류할 수 없으니까 네. 크게 덩어리로 보통 아동 정도로 분류되는 0세에서 14세 구간, 예, 예.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로 분류되는 15세에서 64세, 아, 예. 그다음에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으로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예. 노년층 인구부터 먼저 보면 2017년에는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11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30년 후인 2047년에는 35만 명이 넘어가요. 예.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같은 기간에 14세 이하의 아동 인구, 그다음에 15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부 다 40% 넘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17년을 봤을 때 전체 인구에서 그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9.6%, 그러니까 10%가 조금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2047년이 되면 예. 전체 인구의 37%는 노령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3명 중에 1명 이상이 노년층에 속하는 도시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2047년에 37%까지 노령 인구가 노령 줄어든다. 인구가 늘어난다. 네. 저기도 여기 저도 여기 포함이 되겠네요. 아마 37%. 지금 추계라면 그렇겠죠. 예, 예. 네. 근데 그 이런 문제가 사실 그 또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령화 역시 전국적인 뭐 동일한 형상이긴 한데 예. 울산이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울산의 노인 인구 증가율이 빠르다는 빠르다. 겁니다. 왜냐하면 예. 특광역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 왜냐하면 예. 도단위 인구랑은 광역시는 좀 특성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울이나 인근의 광역시들과 비교해 보면 이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네. 인천 다음으로 울산이 빠릅니다. 아.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높은 곳인데 예. 단순 비교가 또 어렵습니다. 오히려 울산이 인천보다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엔 0.1%지만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울산은 30년 뒤면 지금보다 인구가 15% 넘게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음. 노년 인구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부양비나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또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전체적인 지역의 소비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거의 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울산에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걸 지금 좀 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것이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울산이 그 중에서도 좀 심각할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네 하고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사실 울산시도 인구 감소가 문제라는 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는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울산 지역 뭐 조선업을 포함해서 주력 산업의 부진이 워낙 길었고 또 경기 침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들이 여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서 계속 떠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소보다는 사회적인 유출이 많았던 것을 일단은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기가 회복되는 게 전체적인 인구를 늘리는 거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이 필수 조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뭐 언제 좋아질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마냥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울산시도 매년 인구 증가 대책 같은 걸 내놓기는 해요. 예, 예. 그래서 2019년 올해를 기준으로 울산시의 인구 증가 대책을 좀 봤는데 네. 뭐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늘린다거나 뭐 공공 보육 시설을 늘린다거나 하는 기존 정책도 그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세대 같은 경우에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여기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귀농이나 귀촌 정착 같은 걸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층이 울산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떠나는 게 중요한 문제로 계속 지적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 구직 활동을 하는 걸 돕는다거나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들입니다. 예. 사실 뭐 아주 새로운 정책들은 아니죠. 네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한다고 28가지 정도 되는 정책 과제를 울산시가 내놓기는 했는데 네. 사실 취재를 하면서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인구 증가 대책이 맞을까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울산에서도 청년 구직 활동이라든가 창업 활동, 뭐 네. 재취업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의문스럽던가요? 사실 그 28가지 대책이라고 나온 것 중에 예. 앞에서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대책들을 보면요. 뭐 열린 시립대학을 설립하겠다. 뭐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치한다. 뭐 이런 뭐 강동권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거 이제 그 시장의 공약 사항이 여기 그대로 들어간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 종합대학까지 예측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예, 예.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이거 평생교육원 수준으로 그냥 정리가 돼서 예. 특별히 인구가 얼마나 그거를 들으러 오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좀 의문이 남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역세권을 개발한다, 뭐 강주를 개발한다, 뭐 경주나 아니면 포항이랑 뭐 해오름 동맹을 늘리겠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죠. 네. 뭐 활성화되면 좋기는 한데 지금 당장 인구 증가가 굉장히 시급하고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는 상황. 와야 굉장히 그거를 어떻게라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인구 증가 대책이라고 하면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조금 의문이고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네. 건물의 내진 성능을 늘리겠다, 아. 화재 진압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인구 예. 증가 지금 대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안전하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안전하고 조금 덜 안전하고의 차이가 인구를 더 늘리는데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올 수 있을지는 아. 솔직히 좀 의문스러운 그러네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너무 급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면 예. 이걸 인구 증가 대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구 증가 대책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건 진짜 맞네라는 네. 어떤 가시적인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지 뭐 종류만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가시적 효과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울산의 인구 감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